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울 작가님의 강철의 전사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외전까지 포함하여 1230화가량 되고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추천하는 소설이고 추천 소설들은 썸네일과 영상 제목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완결까지 읽고 보니 이 정도면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 생각되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전개 속도가 느린 편이고 판타지 세계로 온 평범한 주인공이 겁이 많고 영리하지도 않고 때론 호구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1000화를 우습게 넘기는 선엽소설을 즐겨 읽는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전개 속도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1200화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주인공의 일상생활과 귀족 간의 정치적 대립이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점이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 주인공들은 뛰어난 지능과 빠른 학습 능력으로 독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전개를 선사했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히려 저처럼 평범한 능력치를 지니고 있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소설 초반에는 방패덩치 캐르온, 손없는 샌다빌처럼 등장인물의 특징을 반영한 이름과 별칭이 함께 제시되어 인물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빠르게 상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소설 중반부터는 독자들이 인물들에게 익숙해질 시점에 이러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작가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주인공이 용병 생활을 시작하는 지점부터 점점 재밌어지는데 무료 분량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15화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은 산골 마을은 한때 광산으로 번성했지만 자원이 고갈된 후 점차 쇠퇴한 마을입니다. 관광객조차 찾아오지 않는 이 마을에서 드낙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박호운이라는 기억을 가진 소년은 힘없는 차남으로 태어나 마법의 재능도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드낙은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전투술을 익히기 위해 퇴역 병사 락손에게 돈을 주고 검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락손은 마을의 실질적인 유지이며 전직 병사답게 마을에서 가장 강한 전사 중 한 명입니다. 락손은 그를 혹독하게 단련시키며 매일 뒷마당에서 철검과 방패를 다루면서 드낙은 점점 성장해갑니다. 어느 날 락손은 드낙에게 식량 창고를 털어가는 도둑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대가로 그는 검술의 비전 하나를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드낙은 몇 날 밤을 새우며 도둑을 기다리다 결국 도둑을 현장에서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도둑은 인간이 아닌 고블린이었습니다. 락손은 고블린을 조사한 후 이 녀석이 단순한 떠돌이 개체가 아니라 어딘가에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고블린임을 알아차립니다. 이는 마을에 고블린들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징조였습니다. 그날 밤 락손은 약속대로 드낙에게 비전 막아내며 되돌려잡기를 전수합니다. 방패를 활용해 상대의 무기를 유도한 후 반격의 틈을 만들어 치명타를 가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드낙은 밤새 연습을 거듭하며 전투 기술을 익혀나갑니다. 다음날 마을은 고블린 출현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지고 드낙은 다시 락손의 호출을 받습니다. 그가 락손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 유지인 락손은 고블린 토벌 계획을 발표합니다. 마을과 거래하는 실버스틱 상단을 통해 용병단을 고용하고 마을 자체적으로도 방어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낙은 막루 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일주일 후 마침내 용병단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다음날 락손의 추천으로 드낙은 용병단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용병들은 신입인 드낙을 멸시하며 텃세를 부리고 조세 단장은 드낙을 중앙 배치하여 전투 경험을 쌓게 만듭니다. 드낙은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로 여기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드낙은 용병단과 함께 마을 근처 폐광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좁고 어두운 폐광 속에서 고블린들의 소굴을 발견합니다. 용병 단장 조세는 기습을 감행하고 고블린들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용병들의 격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드낙도 처음으로 실전 전투에 뛰어듭니다. 드낙은 위기에 처한 용병을 구하고 직접 고블린을 처치하며 전투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고블린들이 폐광 곳곳에 흩어져 있어 용병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토벌을 진행합니다. 드낙 또한 사냥에 참여하며 자신이 점점 전투에 익숙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블린과 싸우는 동안 드낙은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순간적으로 전투 감각이 극대화되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는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었으며 더욱 많은 고블린을 처치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토벌이 마무리되었을 때 용병 3명이 전사한 모습을 보고 나서 드낙은 전투에서 인간도 쉽게 죽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블린 토벌 이후 드낙은 한 달 동안 활을 연습하며 사냥 기술을 익히고 까마귀 카이아를 조련하여 동물 추적에 활용합니다. 드낙은 사냥을 하며 자신의 부족한 원거리 공격력을 깨닫고 활 연습에 매진하기로 결심합니다. 동시에 까마귀 카이아와 협력하며 늑대를 사냥하는 법을 익혀갑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사냥 대회가 열립니다. 사냥 대회 중에 주조업자 알렉의 세 자녀가 숲에서 실종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수색을 나섰고 드낙은 자신의 까마귀 카이아를 이용해 실종된 아이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먹힌 흔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잔인하게 난도질당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야생 동물의 습격이 아님을 깨달은 드낙은 검은 늑대 마브로스 리코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드낙은 이 검은 늑대가 인간을 단순히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와 경고의 의미를 가진 사육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결국 마을은 검은 늑대에 맞서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드낙과 사냥꾼 게릭은 검은 늑대를 추적하며 늑대가 부상을 입어도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늑대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불을 이용한 함정을 설치하고 밤이 깊어지자 늑대를 유인합니다. 마침내 검은 늑대는 모습을 드러내고 드낙과 게릭을 향해 돌진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드낙은 까마귀 카이아를 이용해 늑대의 눈을 공격하고 게릭이 늑대의 등을 향해 검을 깊이 꽂아 넣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강한 반격을 가하며 게릭을 기절시키고 드낙마저 위험에 빠집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드낙이 힘을 다해 늑대의 심장을 꿰뚫는 일격을 날려 마침내 검은 늑대를 처치합니다. 전투 후 드낙은 심각한 부상과 피로로 인해 마을 입구에서 기절합니다. 그 순간 검은 연기가 드낙의 의식을 덮으며 꿈속에서 여러 개의 기묘한 문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개의 문들 중에 늑대를 지배하는 힘과 늑대 왕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드낙은 늑대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검은 문을 통해 주인공이 능력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공이 용병 생활과 모험도 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는 제 취향인 소설입니다. 평범한 주인공에게 몬스터를 잡고 그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포식할 수 있는 검은 문이라는 버프가 생겼고 후반에 깜짝 주인공 재능이 하나 터져줘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